경찰 계급장 떼고 배달 시작. 65세 전직 경찰의 은퇴 후 눈물 나는 하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자유다, 편안하게 쉬어야지라는 낭만적인 장면부터 떠올리기 마련이죠. 30년, 40년 넘게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현장을 떠나고 나면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직장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 역할이 있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역할과 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죠. 나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연금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정체성 문제가 있어요. 현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에게 붙였던 수많은 타이틀 경찰, 교사, 간호사, 공무원, 회사원 등등이 은퇴 후에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게 정리되면 내가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5세 전직 경찰관의 일상에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랜 세월 경찰로 근무하시다가 퇴직 후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어떻게 경찰을 그만두고 배달을 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부터 생기실 거예요. 사실 이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은퇴 후 예상과 다르게 새로운 노동 현장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 65세 전직 경찰이 배달을 시작한 이유. 경찰 계급장만 떼면 모든 부담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30년 넘게 경찰에 몸담았던 올해 65세가 되신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현장을 누비셨고 동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은퇴 후에는 그래도 나는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사람들도 알아봐주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12개월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 맞는 휴가 같아서 좋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 점점 무료함이 찾아왔답니다. 게다가 연금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더래요. 생활비에 아이들 도와주고 손주 용돈도 조금씩 주다 보니 여유가 없었죠. 거기에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나도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하는 불안감까지 겹쳤습니다. 마침 주변에서 배달 일이 시급도 괜찮고 시간 조절도 용이하다고 권유를 해서 고민 끝에 소위 배달 라이더로 뛰어들었다고 해요. 원래 경찰하면서도 오토바이 타는 일이 잦았으니 익숙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지 금방 피곤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라며 웃으시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본인은 오랜 경찰 생활을 거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셨는데 지금은 길거리를 달리면서 끼니를 제때 챙기기조차 힘든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놀 순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긴 해요 하시면서도 퇴직 전에 미리 돈을 더 모아 둘 걸 그랬다라고 후회 섞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죠. 2. 58세 은행원의 택배 상자 인생. 두 번째 이야기는 58세의 은행을 퇴직하신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퇴직을 맞았어요. 보통 은행은 구조 조정이나 명예퇴직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어서 내가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시기에 퇴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월급도 괜찮았고 성과급 같은 걸로 조금씩 저축도 했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돈이 정말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집 유지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부모님 용돈까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연금은 있지만 아직 정식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었기에 김 씨는 중간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튼 노동이라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컸대요. 그런데 해보니 그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랍니다. 밤낮 없이 옮겨야 하는 택배 상자는 매일 산더미처럼 쌓이고 연장 근무도 흔했죠. 갈수록 몸에 무리가 오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이며 어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파스나 보호대를 착용하고 일했는데 한 번은 새벽에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 몇 시간이나 지났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죠. 김 씨는 안전과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결국 택배 상하차를 그만뒀어요. 하지만 아직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다시금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월급 수준의 고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3. 62세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사례는 62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전직 공무원 이모 씨 이야기예요. 흔히들 공무원은 철밥통, 연금이 안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씨도 그런 말을 믿고 30년 넘게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꼬박꼬박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달마다 택도 없더라라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아이들 결혼도 시켰고 집도 장만했으니 이제 큰돈 쓸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 생활비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험도 들어놔야 하고 차 유지비도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연금이 나와도 저축은 고사하고 대출 갚느라 매달 버겁죠. 결국 은퇴 직후엔 잠시 자유를 만끽하셨지만 곧 알바 자리라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중소기업의 서류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세요. 시급은 높지 않아도 주어진 업무량이 많지 않아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은 편이라고 해요.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출퇴근하면서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도 들고 돈도 조금이나마 벌잖아요. 다만 이 씨는 좀 더 빨리 은퇴 자금을 대비했어야 했는데 늦게 준비한 게 아쉽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막상 해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 세 사례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은퇴 후의 삶은 정말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력이 뒷받침되는 젊은 시절에는 나이 들어서 여유롭게 쉬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되면 삶의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준비연금이 있더라도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다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준비 오랜 기간 몸담았던 직업을 떠나면 스스로의 정체성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 취미, 사회적 활동 등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좋습니다. 체력 관리 노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체력이 어느 순간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나 마음이든 가만히 있으면 더 쉽게 무너져요. 위 사례의 주인공들도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강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게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누군가는 파트타임이라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죠.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나 작은 취미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래도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은퇴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사례들을 보시고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방심하기보다는 사소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대비하고 하고 싶은 일과 필요한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세 사람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더더욱 은퇴 후 삶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두면 배달 라이더를 해도 덜 힘들 수 있고 아예 다른 형태로 보람을 찾을 수도 있어요. 퇴직 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미리 던져보는 게 미래의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씁쓸한 현실이지만 그렇기에 더 사실적이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신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우리 함께 더 나은 길을 모색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힘내시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